161페이지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어렵다 그랬어요. 다이오드는 좀 어렵습니다. 다이오드 이름이 다이오드. 그렇죠? 이름은 다이오드. 하는 짓은 뭐냐?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들어요. 됐나요? 그러니 P형 반도체를 일단 만들어야 다이오드라는 걸 만들 수 있고요. N형 반도체를 일단 만들어야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지. 얘네들 두 개를 각각 섞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이 다이오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이름은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류작용. 정류작용. 이 말이 다이오드의 역할이에요. 정류작용. 정류작용은 무슨 뜻이냐?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줘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줍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계속 흐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는 전류는 차단해요. 요게 다이오드의 기호예요. 다시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게 해주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차단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걸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요. 좀 전문적인 단어를 써줄게.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꿔줘요. 교류 전류는 얼터너티브 커런트, 그래서 AC라고 쓰고요. 직류 전류는 다이렉트 커런트, 그래서 DC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게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시요. 다이오드는 하는 짓이 뭐야? 정류작용이라는 걸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주고요. 교류 전류는 직류 전류로 바꿔줘요. 이런 뜻이에요. 니네가 사용하는 전기는 딱 두 종류. 전기는 딱 두 종류.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기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교류라고 하고요. 하나는 직류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만들어내면 혁명이 오겠죠. 잘 보세요. 교류는 뭐냐? 교류는 니네 저기 코드 꽂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별해서 꽂지 않죠? 그죠? 그냥 막 꽂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전기를 교류라고 해요. 다시 교류 전류는 뭐냐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 두 개 중에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다시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구별이 없다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계속 바뀌니까. 이게 교류 전류예요. 됐나요? 그런데 직류 전류, 얘는요, 건전지를 끼울 때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방향대로 끼우라고 정해져 있지, 그지? 반대로 끼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구별해야 돼요. 그걸 직류라고 해요. 됐니? 자, 얘네들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냈겠지, 그지? 그때 만들어낸 모든 전기는 다 교류예요. 전기라는 단어가 나온 이후에 그 전기를 생산해내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만든 전기는 다 교류예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교류 전류를 막 만들어서 가정까지 보내는 거야, 이렇게. 되니?
그럼 가정에서 교류 전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전류 그래프로 그리면 한 번은 플러스로 흘렀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로 흘렀다가 한 번은 플러스로 흘렀다가 한 번 마이너스로 흘렀다가 이래요. 이런 형태의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걸 구별해서 꽂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긴 플러스로 흘렀다, 여기 마이너스로 흘렀다, 플러스로 흘렀다, 마이너스로 흘렀다 이러거든요. 그럼 반드시 0 되는 곳이 있지. 요 0 되는 곳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여기 0 되는 곳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럼 전류가 안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꺼졌다는 얘기지. 됐니? 그래서 교류 전류를 사용할 때는 전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반대로 흘렀다, 많아졌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중간에 꺼지는 데가 반드시 있어요. 됐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꺼지는 점들을 헤르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형광등도 교류 전류예요. 예를 들면 이 형광등 니네 끼워봤어? 이 형광등 갈아 끼울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별하지 않아요. 됐나요? 형광등도 교류 전류를 사용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전류가 지금 형광등에 계속 공급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꺼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꺼졌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 이 형광등은 꺼졌다, 켜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니네 눈에 보여? 안 보이지? 왜요? 지금 깜빡거리고 있거든요? 우리 눈은 1초에 23컷 깜빡거리면 깜빡거리는구나 라고 알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1초에 24컷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가 깜빡거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됐나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1초에 24컷을 만들어요. 23컷으로 만들면 깜빡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24컷으로 만들면 연결된 것처럼 느껴요. 인간의 눈의 한계야, 거리가. 됐니? 얘도 마찬가지. 1초에 23번 정도만 깜빡거리면 깜빡거리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1초에 60번 넘게 깜빡거려요. 됐나요? 60Hz를 우리나라는 쓰거든요. 그러니 우리 눈에 이렇게 보면 깜빡거리는 걸 인지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되게 신기하지. 우리 눈이 되게 발달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것도 깜빡거리는 눈을 갖고 있다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진짜 엄청난 기술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1초에 24컷이에요. 됐나요? 우리 눈이 깜빡거림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는 1초에 24번 깜빡거립니다. 60번 이상 깜빡거린다 그랬죠? 그러니 인간은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깜빡거리는 건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뇌에 그 깜빡거림이 계속 전달이 되면 밝았다 어두워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눈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뇌의 한 부분은 그걸 인식해서 얘를 계속 형광등 밑에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눈이 되게 피로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됐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TV요. 계속 깜빡거리겠지. 그래서 TV를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서 계속 깜빡거리는 거예요. 색깔도 막 변하죠. 그러니 TV를 보고 있으면 정신도 혼란해지고 바보처럼 변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어린애들이 갑자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죽기도 했어요. 그 애니메이션이 뭐야? 포켓몬스터. 꼬맹이들이 포켓몬스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빨강, 파랑, 노랑 색깔이 막 반짝거리니까 뇌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작을 일으키고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죽는 애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 시청각 주의하세요 이런 단어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장난 아니지, 그치? 그럼 다시요. 쓰면 되니 안 되니? 잘 안 되겠죠. 그럼 구별을 하지 않는 애는 직류라 그랬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구별이 딱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이렇게 해주면 깜빡이는 게 거의 없어져요. 그리고 두 개의 파동을 만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생긴 파동이고요. 하나는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파동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를 또 지워.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을 합쳐버리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0인데 얘가 이렇게 오면 여기서 볼록볼록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여기를 메꾸는 애를 또 만들어내면 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구별이 되는 거지. 어때요?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지 않는 새로운 전류가 탄생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 있지. 이게 직류예요. 그래서 교류는 구별을 하지 않으니까 되게 편해. 아무렇게나 막 사용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하지만 전자 제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여기 가서 코드를 꽂아야 되지. 선의 길이만큼만 얘를 설치할 수 있죠. 그게 단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건전지처럼 생긴 애를 만들면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지. 선을 꽂지 않아도 되죠. 이게 장점이에요. 됐어요?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하는 것 같지? 그럼 교류의 장점은 뭐라고? 전기를 자유자재로 생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선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한 거야. 됐나요? 저거 몇 볼트인지 알아? 니네 집에서 쓰는 볼트? 220볼트입니다. 굉장히 전압이 높죠. 전기를 꽂으면 저기 감전되면 죽어요. 니네 일본 가봤니? 일본에는 220을 쓰지 않아요. 110볼트를 쓰거든요.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많이 흘러서 훨씬 더 좋아.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220을 쓰고 일본은 110밖에 안 써? 얘를 220을 쓰면 전류가 많이 흘러서 훨씬 더 잘 되는데 안전해요. 안 죽어요. 됐나요? 전자제품을 막 쓸 수 있는데 죽어. 얘는 좀 덜 쓰는데 안 죽어. 그럼 니네 같으면 어떤 걸 쓰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 내가 일본 갈 때 가져가는 게 있어. 이렇게 생긴 전기 쿠커예요.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는 되게 깊고 여기는 얕아. 그래서 여기다가는 고기를 구워 먹고 여기는 라면을 끓여 먹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220V야 이렇게. 얘를 처음 일본 갔을 때 들고 갔어. 호텔에서 몰래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구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구워 먹으려고 갖고 갔어. 그래서 얘를 끝에 110V 조정하는 그 잭이 있거든요. 그걸 꽂고 호텔에다 꽂았어. 그리고 얘를 탁 틀었어. 우리 집에서 이걸 220V에다 쓰면 고기를 막 구우면 고기가 막 타요. 그래서 자주 뒤집어서 사용하고 구워 먹을 때마다 치익 해서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잖아. 그래서 호텔에 가서 혼자 앉아서 이거 해먹으려고 가져갔는데 꽂았잖아? 110이잖아?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따뜻해요. 그래서 고기를 여기다 올렸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차 올리면 치익 해야 되잖아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치 거지면 갈색으로는 변해야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맛있거든요. 그 고기는 금방 때문에 먹는 건데 넣어놨는데 이렇게 올려놨는데 밑면이 계속 회색 상태야. 익긴 익은 거죠. 그래서 뒤집었어. 또 회색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안 타요. 더 이상 안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잘라 먹었거든요. 만두, 일본의 만두가 되게 유명해요. 샀어. 여기다가 하나씩 만두를 깔았어. 켰어. 만두가 그냥 따뜻해져요. 왜? 전압이 너무 낮으니까. 됐어? 전압이 낮은 것과 높은 것, 그건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위험해요. 됐니? 자, 그러면 한 번만 더요.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잡다구리한 내용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잘 봐.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변하니까 이건 불안정해요. 꺼졌다 켜졌다 한다 그랬지. 그런데 직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전류가 계속 일정하게 흐를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니네들이 사용하는 것 중 전자제품 중에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것, 전자제품 중에 뭐 있어요? 꺼졌다 켜, 중간에 꺼져도 별로 상관이 없어. 다시 켜지면 되니까. 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거, 냉장고. 니네 냉장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냉장고에서 우 소리 나다 뚝 끊기고 이러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작동됐다가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끊겨요. 그걸 반복해야 항상 켜져 있으면 전기세를 졸라 많이 먹을 거 아니겠니? 그러니 올라가면 켜지고 내려가면 꺼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녀석은 꺼졌다 켜졌다를 계속 반복해도 별로 상관이 없죠. 그죠? 니네 TV 볼 때 와 이 TV는 1초에 60번씩 깜빡거리네. 아 진짜 이러진 않잖아요. 됐어요? 그런데 꺼지는 순간 우리의 자료가 다 날아가 버리는 노트북 같은 애들이 있어. 이해됐니?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냉장고 이 뒤에 전선 꽂는 거 있지, 그지? 여기 냉장고부터 여기까지 선 가운데에 중간에 무언가가 없어요. 다시요. 전기 주전자 있니? 니네 집에? 여기에 이렇게 선 나와 있지. 여기에 나와 있는 선이 중간에 다시 연결하는 기능이 없어요. 됐니? 그런데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녀석들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으면 얘를 여기에 이렇게 네모난 거에다가 다시 연결하는 장치가 있어. 그래서 얘를 끼우고 여기에 나온 애를 이렇게 끼우는 장치가 있어요. 요거 그래서 내가 갖고 왔어. 여기 학원에도 졸라 무식한 거 하나밖에 얘가 없어. 자, 졸라 무식한 거. 얘를 저기다 꽂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끝에 전자제품이 달려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다시 여기다가 꽂는 거 맞지? 그죠? 그리고 얘를 전자제품에 꽂는 거지. 노트북 같은 데다. 됐어? 얘요. 이 무식하게 생긴 얘 이름이 뭐야? 어댑터라고 하는 겁니다. 요 안에 우리가 배우는 다이오드가 졸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꽂으면 교류 전류가 이 전선을 타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얘가 직류로 바꿔줘요. 됐나요? 그러면 불안정하게 계속 바뀌던 전류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얘가 일정한 전류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꽂아 있는 이 제품은 깜빡거리지 않는다.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니네 집에도 이 무식한 이 네모난 애가 있는 전자제품이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이 있는 전자제품은 좀 더 안정적인 게 필요한 그런 전자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네? 이 안에 뭐 들었다고? 다이오드.
그럼 다이오드가 이만해? 아니요. 실제로 이거 안에 굉장히 작은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된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 녀석이야.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다이오드를 배웁니다. 다시요. 다이오드의 작용이 뭐라고? 정류작용. 무슨 뜻?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줘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요. 됐나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분이 없는 애를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있는 애로 바꿔주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연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단어들을 익혀놔야 그 다음에 내용들이 좀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쪽에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이오드. 여기다 한번 써볼까? 정류 작용한다 그랬어요. 정류 작용. 두 가지 단어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줍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줘요. 그럼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분을 짓게 해줍니다.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꿔줘요.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그래요. 얘 AC, 얘를 DC라고 합니다. 자, 원리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흘러요 라는 방향을 순방향이라고 해요. 그럼 두 번째까지 한번 그냥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얘를 역방향이라고 해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순방향으로 걸려 있으면 전류가 흐르고요. 역방향으로 걸려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됐죠? 자, 다이오드 한번 그려볼게요. 다 그린 다음에 그리세요. 다이오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쪽 것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이오드 어떻게 만든다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든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든다. 됐나요? 다시요. 다이오드 어떻게 만든다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든다. 되니? 자, 그럼 잘 봐.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원리만 이해하면 다이오드는 진짜 쉽거든요. 요거 하나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볼게. 다이오드는 어떻게 만든다고? P형 반도체에 N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든다고요.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P형 반도체 어떻게 생기냐? 14족에 13족을 섞어서 만든 거지. 그럼 전자가 하나 모자란다 그랬지. 그럼 이 P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하는 애는 누구라고? 구멍이 뚫려 있는 애라고. 이 구멍 뚫려 있는 애를 우리는 양공이라고 이름 짓는다 그랬어요. 됐나요? N형 반도체는 14족에 15족을 섞은 거 맞죠? 전자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전자가 남아. 되니? 이걸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표시한다 그랬어요. 됐나요? 잘 보세요. 이쪽 P형 반도체와 이쪽 N형 반도체에 전기를 걸어줄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를 걸어줄 거예요. 잘 보세요. 건전지에 긴 거 플러스 마이너스, 긴 거 플러스, 짧고 두꺼운 거 마이너스예요. 됐나요? 건전지의 모양을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기호예요. 긴 거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
대비 잘 봐. 지금 플러스가 P형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는 거 맞지? 마이너스가 N형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는 거 맞지?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무슨 뜻이야? 전자가 모자라요. 마이너스가 무슨 뜻이야? 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를 딱 걸어주면 많은 전자가 부족한 전자를 메꾸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남아있는 마이너스에 많은 전자가 도선을 돌아서 플러스에 계속 쌓이겠지. 그럼 두 개의 전자의 양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움직이겠지. 같아지면 어떻게 돼? 건전지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전자가 플러스로 들어가는 걸 전자의 이동 방향이라고 하는 거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걸 전류의 이동 방향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전자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간다고. 왜? 마이너스 극의 전자가 지금 많은 상태니까 플러스 극으로 가서 균형을 메꾸려고 하겠죠. 여긴 떨어져 있으니까 넘어올 수 없어요. 그럼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 전류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되니? 이것도 상식 하나 해줄까요? 전자가 먼저 찾아졌게, 전류가 먼저 찾아졌게. 전류가 먼저 찾아졌어요. 전류는 전자, 원자핵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수천 년 전에 찾아냈습니다. 되니? 그럼 옛날 사람들, 철학자들이 뭔가 흘러가는 애가 있으니까 그걸 전류라고 이름 진 거예요. 그럼 흘러갈 때는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지. 됐니? 그래서 높은 데는 음양 오행설상 남자가 위대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되게 안 좋은 정의지.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정한 거예요. 플러스는 남자, 마이너스는 여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야 되는 건 맞죠? 됐니? 그리고 세월이 2000년이 지난 뒤에 찾아봤어.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가 생겨났어. 그래서 이거의 흐름을 봤더니 원자핵은 무거워서 잘 안 움직이더란 말이죠.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먼저 정해놔버린 거지. 철학자가. 과학자가 찾아냈지. 바꿔야 되잖아요. 2000년 동안 써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반대해요라고 지금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진작 바꿨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치? 시험에 내려고 이렇게 안 바꾸는 거야.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겠죠? 다시 한번요. 마이너스의 전자가 플러스를 향해 갈 거야. 됐나요? 잘 봐. 그럼 얘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향해 가겠지. 그 앞에다가 다이오드를 만들어 놨지. 그럼 이 마이너스 전선에 전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전자가 플러스로 달려가는데 여기 최전방에 마이너스 있는 거 맞죠? 이 마이너스가 먼저 이 비어있는 곳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얘는 도선을 타고 플러스로 들어갈 수 있죠. 됐어요? 다시. 그럼 여기가 뻥 뚫려버리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다시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 생겨난 전자가 다시 얘가 가버렸으니까 양공이 생겨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전자가 이동하면 다시 이쪽에서 하나씩 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전자는 여기 양공을 거쳐서 넘어갈 수 있고요. 전자는 양공을 거쳐서 넘어갈 수 있죠. 됐나요? 그러니
여기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지? 그럼 한번 해볼까요?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이쪽으로 양공으로 이동해서 여기 양공을 메꿔버리면 여기는 비어있죠. 그럼 양공은 어디서 어디로 간 것처럼 보여? 여기 있던 양공이 원래 이쪽으로 온 것처럼 보이죠. 됐나요? 양공은 이쪽으로 온 것처럼 보인다. 얘는 전자가 이동하는 게 이렇게 이동한 거면 양공이 이동한 게 이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고. 됐나요? 그러면 다시 전자가 메꿔서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 수 있지. 이해됐니? 그러면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요. 요 단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단어만.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설치했어. 이쪽에다 마이너스, 이쪽에다 플러스를 걸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위에서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랬지. 플러스 위로 전자가 들어가 버린다 그랬지. 그럼 전자는 여기서 이쪽으로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쭉 가서 여기에 뚫려 있는 양공을 메꾸겠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는 다시 양공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 전자는 이렇게 생겼지.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새로 들어왔는데 일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넘어가요. 왜? 마이너스 있잖아요. 넘어오는 전자를 얘가 밀어버리겠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요. 양공은 여기에 양공이 뚫려 있어. 전자가 왔으니까 양공 여기로 가고 양공은 이쪽으로 이동한다. 저처럼 보인다. 전자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 사이 경계면이에요. 전자가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뚫려 있는 거 맞지?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있는 거 맞지? 됐죠? 여기에 전선을 서로 연결할 거야. 여기에 전선을 서로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요.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요. 됐나요?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면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양공은 이쪽으로 이동해요. 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가려고 하고 양공은 N형 반도체 쪽으로 오려고 합니다. 이걸 시험용 문장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요. 어때? 전자와 양공이 이 빨간 면을 지나가지. 됐나요? 모습 볼 수 있겠어요? 접합면 쪽으로 모이고 건너갈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하면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을 통과해요. 화살표로 맞춥니다.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양공은 이쪽 방향으로 오겠죠. 결국에 넘어갈 수 있지. 됐나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전류가 흘러요. 이걸 순방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도 쓸 수 있나요? 얘 전압을 걸었어.
지금 여기에 양공이 있는 상태고 여기에 지금 자유전자가 있는 상태예요. 이번에는 P형에다 마이너스를 걸고 N형에다 플러스를 겁니다. P형에 마이너스, N형에 플러스. 되니? 그럼 연결시켜 볼까요? P형 반도체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양곡은 이쪽 편으로 가요. 전자는 플러스 극을 향해서 진행합니다. 되니?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양공은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전자나 양공 중에 누군가가 이 접합면을 지나갈 수 있니? 없어요. 전자와 양공은 접합면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됐나요? 이 접합면을 통과해서 지나가서 반대극으로 가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버리면 여기 붕 떠버리지, 그치? 여기가 떠버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연결이 안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역방향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럼 순방향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뭘를 P형의 플러스를, 됐어요? P형의 플러스를 N형의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야 전류가 흐른다고요. 되니? P형의 마이너스를 걸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니네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P형의 플러스를 걸면 전류가 흐른다고. 됐어? 쉽지? P형의 플러스를 걸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 됐니? 이거 어려우면 안 돼. P형의 플러스를 걸었을 때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N형의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P형의 플러스를 걸면 순방향, 전류가 흘러요. P형의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역방향,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것도 심화 과정 한번 걸어볼까요? EX. 잘 보세요. 도선이 있었어. 여기다가 교류 전류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 교류 전류예요. 교류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이 없다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은 플러스가 이쪽으로 흐르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됐다면 다시 한 번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전류가 플러스 방향으로 흘렀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렀다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플러스로 전류가 흘렀다 마이너스로 흘렀다 플러스로 흘렀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0을 기준으로 플러스로 흘렀다 마이너스로 흘렀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계속 반복 되니? 그런데 이렇게 생긴 교류 전원에다가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매달면 되니?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속 반복하겠죠, 그죠? 그럼 P형의 플러스가 연결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연결될 때가 계속 바뀌겠지, 그지? 이해되니? 그렇다면
요 플러스가 P형에 연결됐을 때는 전류가 흐르겠죠. 하지만 마이너스가 연결됐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순방향일 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땐 아예 안 흐른다고. 그리고 순방향일 때 다시 흐르는 거죠. 이해됐어요? 요걸 다이오드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주죠. 요거 뭘로 맞추는 거예요? 화살표로 맞추세요. 양공과 전자가 모이는 화살표가 그려지면 순방향 전류가 흘러요. 양공과 전자가 헤어지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요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순방향, 역방향 이렇게 맞춰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죠? 다이오드 하나만 있으면 빵꾸가 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또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N형, P형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는 플러스에서 안 흐르고 마이너스만 흐를 수 있겠죠. 그죠? 여기는 플러스에서 안 흐르고 마이너스만 흐를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애와 이렇게 전류를 흐르는 애 합쳐요. 그러면 원래 상태로 똑같이 돌아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쪽 녀석을 또 바꿔서 시간을 살짝 어긋나게 바꿔서 P형과 N형을 만들어 놓으면 안 흐르다 흘러요, 안 흐르다 흘러요를 만들 수 있죠. 얘는 흐르다 안 흘러요, 흐르다 안 흘러요. 그럼 시간을 살짝 어긋나게 만들면 안 흐르다 흘러요, 안 흐르다 흘러요. 됐나요? 얘네 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이렇게 나올 때 저 제품을 통과해서 나올 때 합치면 이렇게 생긴 애에다가 요걸 합친 거지. 그럼 계속 흘러요, 흘러요, 흘러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안정적인 전압을 계속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깎아주는 애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똑같이. 여기를 메꿔주는 장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더 안정적인 애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요 메꿔주는 장치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넣으니까 저 네모난 애가 있단 말이에요. 다이오드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P형엔 양공, N형엔 자유전자. 그래서 양공 자유전자가 있었는데 P형에 플러스를 걸면 N형에 마이너스를 걸면 마이너스의 전자가 튀어나와서 여기로 올 때 이 전자를 밀어내겠지, 그지? 양공 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럼 전자가 양공으로 가면 양공은 전자 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에 전자, 양공이 서로 모이는 방향으로 접합면을 지나갈 수 있지. 그러면 우린 그걸 순방향 전류 흘러요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P형, 양공, 자유전자, N형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P형에다 마이너스를 걸어버리면 그리고 N형에다 플러스를 걸어버리면 이 전자가 넘어가서 반대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 여기 있죠. 그러니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 됐나요? 그러니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양공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맞지? 그래서 양공과 자유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요. 그럼 가운데 벽을 접합면을 통과하는 애가 없죠. 이걸 통과하는 애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역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맞출 수 있겠어요? 그렇죠? 순방향, 역방향을 찾으세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61페이지요. 공피층이란 단어는 나중에 보세요. 이거는 안 나오는 책들도 많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2번 순방향 전압 한번 보세요.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을 때만 전류가 흐른다. 어떻게 한다고? P형 동그라미 플러스 동그라미 됐어요? P형의 플러스 그걸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N형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죠. P형의 플러스 PN 접합면에 양공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전자가 플러스 극쪽으로 접합면에 양공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전자는 플러스 극쪽으로 결국에 만나는 방향 됐나요? 접합면을 통과하는 방향 됐어요? 역방향 전압도 한번 걸어볼까요? 다이오드에 역방향이 걸렸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연결 방법은 P형의 마이너스. P형 반도체 쪽에는 전자가 공급되어 양공이 사라지고 전원의 마이너스 극쪽으로 양공이 몰린다. 보세요. 양공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몰린다. 됐지? N형 반도체 쪽에는 전자가 전원의 플러스 극쪽으로 몰리고 보세요. 마이너스 자유전자는 플러스 극쪽으로 몰리는 거 맞지? 그럼 전자와 양공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맞죠? 서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화살표를 가지고 맞춰냅니다.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이쪽에 한번 넘겨볼까요? 두 번째 그림도 한번 있어요. 16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여기 썼다 지운 그림이 하나 나오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는데 플러스 쪽에만 됐니? 아,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구나. 되셨나요? 문자 한번 넘겨보세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68페이지요. 4번.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 직류전원, 교류전원, 스위치 전부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스위치를 연결할 때 A에다 연결하면 불이 켜진다고 했죠. 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 장치를 따라가 보세요. 여기에 그림이 어떻게 생겼지? 위쪽에 다이오드, 여기에 전구, 여기는 X, 그리고 직류전원 플러스 마이너스와 교류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림이 좀 애매한가요? 그리고 스위치의 위치를 좀 이렇게 떼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됐죠? 여기가 A, 여기가 B래요. 됐어요? 자, 그럼 A에 연결했을 때 전구에 불 들어온다 그랬죠? 잘 보세요. 연결해 볼게. A에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생긴 빨간 도선이 하나의 패곡선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럼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플러스를 어디다가? P형에 연결해야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N형에다 연결하면 불 켜지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러니 X는 P형 반도체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하나 완성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스위치를 여기다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교류 전원이죠, 그죠? 이렇게 파란 노선이 하나 완성되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라면 불 켜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바뀌면 불 안 켜지겠지. 됐니?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A에다 연결하면 얘는 계속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교류 전원에다 연결하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해됐니? 이게 다이오드의 역할이에요. 이해됐어요? 니네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LED 등 붙여놓고 집에 크리스마스 캐럴 같은 거 하면 트리 이런 거 하면 전원 꽂으면 불이 짠 들어왔다가 모드를 누르면 반짝반짝도 어렸다가 또 다른 모드를 하면 오로로로로 이런 것도 되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얘 마찬가지요. 한번 해볼까요? X는 P형 반도체니 네.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X 내부의 전자는 보세요. 순 방향이면 얘는 양봉이 있고 얘는 전자가 있다 그랬지. 그럼 전자는 이쪽으로 양봉은 이쪽으로 이동해야 순 방향 맞죠? 그걸 한국말로 표시하는 거예요.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됐어요? 양봉도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됐니? 이해할 수 있겠니? 뭐라고 써있다고? A에 연결하면 X 내부의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보여요? 이게 순방향이란 뜻이에요. 니은 동그라미. 맞아? 잘 보세요. X의 내부에는 전자가 있어? 양봉이 있어? 뭐 있어야 되죠? 전자가 X예요. 그냥 대충 읽어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전류가 흐르네. 동글. 뭐 틀리는지 알겠어? X에는 양봉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물리가 어려워지는 거야. 쉽게 풀었는데 다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적어줬잖아요. P형의 양봉. 얘는 문제가 양봉이라고 시작해야 돼요. 전자에다 X를 크게 줄을 세워요.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전구는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을 반복한다. 왜 반복하는지 알겠죠? 교류 전원이니까요. 되니? 어때? 다이오드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5번이요. 그리면 반도체 A와 B를 접합하여 만든 PN 접합 다이오드 P와 Q를 전구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A에다 끼웠을 때 전구에서 빛이 나왔대요. 그럼 따라가 보세요. 연결한 그림을 그려놓고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야. 다이오드가 있었어. 전구가 있었어. 다이오드가 있었어. 그런 다음에 스위치가 B에 연결되어 있대요. 그렇죠? 여기에 B가 연결되어 있는 거 맞고요. 이렇게 왔대. 그럼 그림이 완성됐나요? 얘는 AB, B, 얘는 Q인데 BA인가요? BA. 그리고 전원은 직류 전원인데 긴 게 여기 있어. 됐죠? 그리고 전구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A가 연결된 거 맞지?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스위치를 A에다 연결했을 때 연결해보는 거예요. 그럼 스위치를 A에다 연결하면 이렇게 생긴 도선이 빨간색으로 완성되겠죠. 전류가 흐른대요.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라고 써있지, 그지? 그럼 전류가 흐른데 그럼 플러스를 무슨 반도체에 연결해야 된다고?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얘가 N형 반도체가 되겠죠. 그럼 얘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되겠지. 그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스위치를 B에다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파란 애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플러스가 P형에 연결된 건 맞지? 전구를 지났지?
N형에 연결됐죠. 얘는 전류가 안 흐르겠지. 그럼 밑에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막아버리면 전체가 다 흐르지 않아요. 됐나요? 전류라는 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까지 계속 움직여야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이 끊어져 버리면 얘도 끊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전구는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A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자가 많아지도록 도핑하였다. 보세요. A가 누구라고? P형이니까 전자가 적게 도핑한 거지. 양공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X. B는 N형 반도체니 돼.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전구에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됐죠? 하나는 순방향, 하나는 역방향인데 하나의 도선으로 연결돼 있으면 다 꺼진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72페이지요) 7번이요. 자, 가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에 띠 간격이 있으니까 일단 도체는 아니고요. 규소의 결정 모양을 나타냈으니까 얘는 반도체 맞죠? 순수 반도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는 순수 반도체. 그럼 나는 규소에 갈륨을 넣었죠. 갈륨은 몇 쪽이라고? 모르면 못 맞춰요. 그죠? 그럼 나의 갈륨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양공 보이니? 요걸 표시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가는 나의 왼쪽은 양공이니까 P형 반도체 맞고요. 옆쪽에 A는 전자가 있으니까 N형 반도체 맞죠? 그럼 거기 스몰 a는 몇 쪽이어야 된다고? 15쪽이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읽을 수 있어요. 가에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원자가 띠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모두 같니?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썼어? 수능 시험 문제 잘 보세요. 원자가 띠에 들어있는데 이 띠가 원래 띠가 아니라 그랬지. 에너지 줄이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랬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게 우리 눈에 P처럼 보이는 거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는 만나지 않죠. 에너지 준위가 어떠니까? 약간 다르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물어보는 게 수능입니다. 가에서 원자가 T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X요. 됐나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에서 스몰 a의 원자가 전자는 5개이다. 전자 남죠, 그죠? N형 반도체니까 5개 됐고요. 우리가 한 거는 디귿이에요. 나에서 PN 접합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을 걸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보세요.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됐죠?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면 순방향 P형에 플러스를 걸어놓은 거예요. 됐나요? 이런 게 수능형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11번이요. 그러니까는 반도체 X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규소만 있으면 순수 반도체 X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P-in을 넣은 거 맞지? 전자 B중 나온 거 동그라미 칠 수 있겠니? 그럼 걔는 N형 반도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근데 X가 N형 반도체래요. A에다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겠니? B에다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겠니?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에 걸어야 되죠. 그래야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A에는 전류가 흐르고요. B에다 걸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X는 P형이니? 아니요. 스위치를 A에다 연결하면 순방향 전압이 걸리니? N형이니까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순방향 맞죠? A에 연결한 걸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스위치를 B에다 연결하면 전자는 역방향이 걸렸으니까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 이해할 수 있겠어요? 순방향은 접합면 쪽으로 이동, 역방향은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 이것도 동그라. 됐죠? 어때요? 다이오드는 이게 다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수능 문제까지의 내용이에요. 결국에 P형 플러스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요. 화살표만 보면 시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수능 문제라고 별다른 게 아니라 무슨 재료를 섞었을 때 P형이 되는지, 무슨 재료를 섞었을 때 N형이 되는지를 일단 체크해야 되겠지. 두 번째, 다이오드의 순방향이 P형 플러스 N형 마이너스라는 걸 체크해야 되겠죠. 세 번째, 전자와 양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체크하면 되지. 그게 기미디예요. 됐나요? 그게 여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 문제 유형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다이오드 진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162페이지. 맨 아래 보면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나옵니다. 보여요?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우리 많이 들어본 거죠. LED. 그지? LED가 발광 다이오드예요. 됐나요? 발광 다이오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니네 집에 TV나 모니터가 있죠. 노트북 모니터가 있지, 그치? 되셨나요? 아이패드가 있는 사람도 해보세요. TV, 컴퓨터의 모니터, 노트북의 모니터, 패드, 핸드폰 해봐도 괜찮습니다. 아이폰이 있고요. 갤럭시 폰이 있어요.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재밌어. 여기다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럼 물방울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 보이던 애가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이 물방울 속을 유심히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봤을 때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요거 하나를 픽셀이라고 해요. 요거 하나를 화소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쳐다보면 진짜 눈을 뜨고 잘 봐야 돼.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파란색이고요. 하나는 빨간색이에요. 됐니? 됐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슨 색일까요?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R, G, B의 색깔이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요게 이렇게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LED가 아니에요. 이게 납작한 테레비나 납작한 모니터가 있으면 무조건 다 LED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속은 거예요. LED 아니야, 짝이야. 진짜 LED는 이 녀석 자체가 빛을 내요. 얘가 통째로 빨갛게 변했다가 통째로 초록색으로 변했다가 통째로 빨갛게 변해요. 이걸 실제로 진짜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얘가 LED예요.
진짜 신기한 거야. LED. 어디다 써? 요새 LED 어디다 쓰는지 아니? 아직 전 세계가 LED를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전 지구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LG입니다. LG. LG 회사에서 만든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전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에 가까운 전자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LG가 마음먹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완성시키잖아? 그럼 TV가 벽지만해져요. TV 두께가 종이만해져요. 그래서 종이를 여기다가 쳐 바르면 거기서 TV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종이를 가로씩 세고 2m 주세요. 그러면 벽을 두를 수 있지. 지금은 안 되죠. 그죠? 왜?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아닌 애는 유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TV가 단단한 유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완성이 되면 플렉시블 TV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LG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테이블처럼 생겼는데 버튼 누르면 탭이 올라오죠. 다시 접혀서 다시 뚫뚫뚫 나가죠. 이런 걸 최초로 만들어낸 녀석들이야. 그러니 냉장고 앞에다가 쳐박으면 냉장고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TV를 가장 먼저 생산해내는 것이 LG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TV를 가장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때? 혁명 올 수 있지 않니? 이내는 방 전체를 TV로 사용할 수 있는, 방 전체를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되게 부럽죠? 되게 부럽죠? 이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되는데 EX 그 녀석을 LED라고 합니다. 별표 3개짜리예요. LED를 못하면 다이오드를 한 이유가 없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 유기. 유기라는 단어는 지우고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LED 발광 다이오드라 그래요. 발광 다이오드요. 자, 개념을 설명드릴까요? 순방향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를 때, 다시요. 순방향 전압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그 다음 줄에다 밑줄을 두세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에 도달한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양공의 자리로 이동하면서 T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 밑줄이요. T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 다이오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반드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에 도달한 전자들이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에 도달한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양공의 자리로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 T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내놓는 걸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죠? 그죠? 되게 어렵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발광 다이오드. 빛이 나려면 반드시 무슨 방향으로 걸어야 된다고?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다이오드의 개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류만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다이오드 자체에서 빛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일단 순방향을 걸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P형, N형. 순방향 걸 수 있겠어요? 플러스에 P형을 연결하면 순방향 맞지? 전제 조건이야. 순방향이 됐으면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럴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겠지, 그지? 되니? 그럼 이 전자는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고요. 양공은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죠. 그러면 요 접합면에서 전자나 양공이 지나갈 때 이 접합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LED는 다이오드인데 빛나는 다이오드지. 그래서 순방향이 걸렸을 때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오는 장치예요. 그럼 빛이 나오려면 일단 순방향을 연결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놓고 순방향이니까 P형의 플러스를 연결하고 N형의 마이너스 연결하는 거 맞죠? 스위치를 넣으면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전자도 접합면 쪽으로. 이게 순방향 맞지? 그럼 양공이나 전자가 이 접합면을 통과할 때 요 간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빛 에너지의 양이 정해지는 겁니다. 됐나요? 간격이 넓으면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요. 그럼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간격이 좁으면 좁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요 접합면을 통과할 때 이 접합면에서 빛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 에너지 차이만큼요. 이게 발광 다이오드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그치? 이래도 한번 해볼까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안 꺼지지? 그죠? 그럼 전원장치를 누르면 에어컨이 꺼지죠? 누르면 다시 켜지지? 그럼 누를 때마다 빛이 나가야 되지? 그래서 이 장치를 이렇게 해서 등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다 꽂아 놓은 거야. 되니? 그래서 얘를 누르면 스위치가 연결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가 들어있는 거 맞죠? 그래서 다이오드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위치 온 하면 여기서 빛이 뿅 하고 나가서 저기에 명령을 전달해 준다. 됐나요?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는 순간 다이오드로 양공과 전자가 이동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 빛이 나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다른 리모컨으로 얘를 하면 왜 안 돼? 여기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받는 장치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 요 리모컨으로 나오는 빛의 진동수만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넣어놓는 거죠. 니네 핸드폰 마찬가지죠. 내 문자를 보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걔한테만 문자가 가지. 다른 애한테 안 가죠. 왜요? 내가 문자를 전송해서 번호를 누르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진동수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해당하는 진동수를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이 있는 거지. 그게 전화번호예요. 그럼 전화번호마다 진동수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전화번호를 여러 개 설치해서 단체 문자를 보내면 요 진동수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5개의 진동수로 보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못 받지만 그 번호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갖고 있는 핸드폰에는 전송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마찬가지로 얘요. 여기 있는 기계랑 저 다른 강의실에 있는 에어컨이랑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대로 모든 강의실의 에어컨을 다 켜고 끌 수 있어요. 왜? 전자제품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진동수를 받는 장치를 넣어놨겠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빛의 진동수도 정해져 있겠죠. 그럼 다른 제품의 발광 다이오드는
또 진동수가 다를 수 있지. 두께를 조절하면 진동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니? 니네 TV 리모컨 보세요. 어떤 걸 누르면 채널이 바뀌지. 어떤 걸 누르면 볼륨이 바뀌지. 어떤 걸 누르면 전원이 꺼지죠. 그거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진동수가 정해져요.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른 진동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받는 애가 A 진동수 왔네. 볼륨을 높이란 뜻이군. 볼륨이 높아져. 어떤 진동수가 왔네. 채널을 내리란 얘기. 채널을 내려줘. 어떤 진동수가 왔네. 끄라는 소리네. 꺼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 발광 다이오드에 보낼 수 있는 전압을 바꾸는 거죠. 트랜지스터가 해줘요. 이 발광 다이오드에 보낼 수 있는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야 되지. 그래서 리모컨은 교류 전류를 쓰는 애가 없는 거예요. 왜? 순방향, 역방향이 딱 걸려야 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니? 니네가 매일 쓰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쓰는 모든 전자제품들이 리모컨들이 있는 게 많죠.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테레비를 보다가 막내야 딴 데 좀 틀어봐 그러면 내가 가서 MBC를 11번에 드드드드득 하면 11번이 나왔어요. 내가 막내야 7번 틀어면 7번을 드드드득 하면 7번이 나왔거든요. 그럼 드드드득 하면 주파수가 거의 맞추면 MBC가 나오는 거죠. 드드드드득 해서 주파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KBS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걸로 다 되지. 니네 태어나면서부터 이거였죠. 누르면 주파수를 바꿔서 다른 채널을 수신하게 해줘요. 안 신기해, 이게. 내가 리모컨이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알겠지. 그죠? 되게 촌스러운 거죠. 예전에 리모컨 나오는 TV가 처음 나왔을 때 TV 광고가 있었어. 전부 다 가서 돌렸어야 되는 거나 전부 다 가서 눌렀어야 되는데 리모컨이 처음 나왔을 때 리모컨 TV를 광고하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가지마, 안 가도 돼. 자, 여기서도 바꿀 수 있지. 띵 하고 누르면 텔레비전 채널이 바뀌는 거예요. 띵 하고 누르면 꺼지는 거야. 근데 그 효과음과 특수 효과를 넣어서 버튼을 누르면 초록색 빛이 날아가요. 레이저 광선총처럼. 그걸 보고 와, 빛이 나와? 그러면 나도 사야지 라고 해서 샀던 사람들이 모두 다 반품 신청을 했어요. 우리 집 리모컨에서는 왜 빛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초록색 빛 안 나와요? 그래서 반품을 했대요. 리모컨을 처음 보고 발광 다이오드를 처음 본 사람들이 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얘가 발광 다이오드라는 것도 몰랐던 시대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제는 이 리모컨이 선풍기, 에어컨, TV 전부 다 있죠. 전부 다 같은 원리를 사용해요. 그러니 이걸 안 배울 수 없지. 다시요. 결론은 되게 쉬워요. 발광 다이오드를 이해하려면 순방향, 역방향만 이해하면 되죠. 발광이 되려면 순방향 전류가 흘러야 돼요. 순방향 P형의 플러스를 걸어. 그럼 그냥 다이오드와 발광 다이오드의 유일한 차이점이 뭐야? 빛이 안 나와요. 얘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 어떤 것을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빛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이 접합면의 간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빛의 진동수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보셨나요?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진짜 신기하죠? 이런 걸 좀 신기해 하셔야 한다겠습니다. 됐어요? 할 수 있겠어? 다이오드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 꼭 한번 보시고요. 반드시 꼭 복습해 주세요. 여기 파트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